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명숙입니다. 예, 저는 37년간 국민은행에 재직을 했고요. 또 금융기관, 또 임원, 또 금융경제연구소, 또 고등학교 금융교과서 집필 등 금융경제 부문에서 그렇게 종사해 왔습니다. 지금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요. 우리 민생 경제 구하고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갑에서 출마한 문명순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심상정 현역 의원이 거물이다 보니까 다들 기피해서 저 혼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동안 그 심상정 의원에 대한 실체를 알았다고 할까요? 이미 주민들께서는 심상정 의원을 사실상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4년 전 총선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냈고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저희 지역 덕양구에서 8.46%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이겼습니다. 52.1대 43.6으로요. 경기 북부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9,993표를 이겼어요. 경기도 전체에서 약 8천여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저를 신뢰하고 심상정을 심판해 주신 겁니다. 특히나 정의당 시의원이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영석이 됐고요. 저희 고양갑의 시의원 도의원은 6명으로 이 역시도 경기 북부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번 총선에서는 제가 꼭 승리해서 우리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 또 다들 합심으로 수도권 승리의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비 홍보물에서도 우리 지역의 공약을 여러 가지 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양시청을 원안대로 신청사를 조기 착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30여 년간 배두타운이었어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을 유치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국힘당의 고양시장은 짓기로 했던 고양시청은 일산으로 뺏어가겠다 그랬고요.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지켰습니다. 또 하나가 고양동 관산동 지역의 기피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들여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지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족도시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기업을 이전하고 민간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의 경제가 부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공약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금융을 살리는 겁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고 금융은 경제의 바로 혈맥이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1.4%로 역대 최저급이에요. 우리 고양시는 더합니다. 게다가 세계 GDP가 기존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또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였는데 13위로 추락했거든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재정정책, 한쪽에는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양시만 해도 코로나 이후로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약은 아마 모든 후보들이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공약에서 제가 특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내건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등급제, 신용등급 점수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그 자원 배분이나 이런 것이 담보 위주로 돼 있던 거예요. 그것을 신용등급제를 개선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자 또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금융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DTI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왕이면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 또 비필수 부동산이라 그러죠.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는 금융 제한을 좀 강화하고 그래야만 우리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한결 더 좀 그 경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라는 거는 내 호주머니를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윤 정부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서 점점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부자 감세 40조 하고 있죠. 레고랜드 2천억 때문에 사실은 200조 원의 유동성 공급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 쓸 20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지키는 거 바로 제가 금융경제 전문가인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1.4%인데 IMF나 이런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정부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게 학자금 대출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 대여제로만 바꿔도 많은 서민들의 가계 형편이 좀 나아집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아마 청년들 신용불량자 많이 올라가 있고 연대 보증인인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든요. 학자금 대여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도서책 빌릴 때 돈 내고 빌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학자금 대여는 일종의 무이자 개념입니다. 학자금 대출처럼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나중에 취업을 한 다음에 좀 기간별로 그것을 원금만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대여로만 바꿔도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조금만 금융 쪽으로 좀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면 다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가진 분들 위주, 다주택자 위주로 정책이 가다 보니까 정말 서민들,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그러한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좀 일머리를 아는 제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하나가 그 통일로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특히 고양시가 경기 남부 북부 간에도 불균형이 있지만 고양시 내에서도 우리 원도심 덕양구하고 신도시 일산 간에 좀 격차가 큽니다. 그것을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통일로 중심으로 우리 고양갑 지역에 여러 가지 좀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1971년 이래로 한 뼘도 정비가 안 된 이 통일로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는 광역철도망이라든가 또는 마을버스 순환이라든가 이러한 교통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특화된 산업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립승하원이 벌써 68년도 이후니까요. 지금 60여 년 가까이 이 통일로 중간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처럼 하나의 문화관광 마이스 단지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덕양구 행주산성 그쪽에 우리 권율 대첩이라든가 여러 문화 체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외지에서 우리 고양시로 문화관광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행주산성으로부터 또 우리 조선시대의 외교관이었던 바로 벽제관까지 그리고 고양 향교라든가 서원흥 다 연결해서 문화체험 산업 그리고 역사체험 이렇게 하면 통일로 정비, 관광, 대중교통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가성비 높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화된 산업으로 통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 작은 당이 10수년간을 그렇게 좀 독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발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기업 유치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고양시는 있던 기업도 놓쳤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많은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지금 100석의 예탁 결제원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금융인들이 주장해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탁 결제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산으로 뺏겼어요. 그리고 그 100석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탁 결제원은 증권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관리인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산 대화 쪽에 있는 그 한국시설안전원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우수 산업으로 오기까지 했었는데 거기도
경상남도 진주로 뺏겼습니다. 본사를 뺏기고 지금은 지역본부로 격화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금융인들이 IMF 때 동남은행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동남은행도 바로 이 원당 지역에 유치를 하려다가 좀 무산됐는데요. 좀 있는 기업들 잘 지키고 외부에서 또 특히나 공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지방 이전 대책이 있을 때 저희 덕양구로 좀 유치해오고, 본사를 유치하기 힘들면 경기 지역 본부만이라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이곳의 정치인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양시청을 일산으로 뺏어간다 그럴 때 덕양에는 달랑 고양시청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16년간, 길게 보면 30년간 달랑 고양시청 하나밖에 안 남게 한 정치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특히 정의당이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좀 해태한 부분은 정말 제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크게 본다면 사실 제가 4년 전 공약 때도 교복, 교육, 교통, 복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교통입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은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중교통 중에서도 핵은 광역철도망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대곡이라든가 또는 경기 지역에 여러 가지 광역철도망이 좀 거미줄처럼 할 때 가장 소외된 지역이 저희 고양 갑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갑에 있는 광역철도망은 원당역하고 화정역밖에 없어요. 그것도 88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3호선을 발표할 때는 원당역은 없었어요. 화정역만 있었고, 그것을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원당역을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화정역과 원당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교외선, 고양 관산역 이 부분을 재개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리선, 이 통일로선을 금촌까지 어떻게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신분당선에 그 삼성으로 해서 이어지는 부분들도 좀 무산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나마 고양 은평선이 고양시청역, 도래울역 확정됐고요. 화정역은 환승역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가 빠졌어요. 화수역. 화정 지역에 약 7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화수역은 플랫폼만 만들면 되거든요. 기존 역에다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광역망으로 봐야 될 곳이 약 4군데 정도는 고향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고, 정치인들이 힘을 합친다면은 같이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고양 은평선에 이가 빠진 화수역 플랫폼 만들기, 그리고 교외선, 남들은 없던 역도 만드는데 우리는 교외선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고양 관산역이라는 약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철의 사각지대 고양 관산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하나는 이번에 오래된 주민의 수건, 16년간 속았다 그러시는데요. 우리 또 한 번 속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합쳐서 하자고요. 그 부분을, 조리선을 어떻게 내유동, 또 금촌 이렇게 해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사섬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산 동구지만 원당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식사역도 저희가 2019년에 추진하다가 트램으로 이렇게 바뀌다가 그나마 지금 무산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좀 외로운 섬 지역들을 어떻게 망으로 엮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나만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패키지로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 조리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양관산 있던 교외선이 부분이라든가 또는 화수역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통일로서는 약 얘기가 나온 게 약 10수년이 됐는데 그동안 심상정 의원이 후보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지만 말뿐인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무산돼 왔는데 이번에도 달랑 3억 원 예비 타당 그 조사 비용만 했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실현 보관들이 상당히 미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정의당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뭐 국힘당이 추진하려고 그 타당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단추가 생겼다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정치인이 똘똘 뭉쳐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아 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16년간 목격해 왔습니다. 작은 정당에 국회의원 한 명의 어떠한 희망만으로 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다수당들이 나서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단추를 안 낀 상태에서 둘째, 셋째 단추가 꿰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교외선 고양 환산역 부분들, 또 하나는 고양 은평선 이미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의 화수역이라든가 첫째, 둘째, 셋째 단추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소홀하면서 이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 또는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 또 공기업들이 유치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일산에 뺏기고 다른 지역에 뺏겼던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수당이 제 역할을 못했고 뭐 민주당 포함해서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만 특히 너무 군소 정당이 장기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국회 그 의원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못한 거죠. 저는 그 개인이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 개인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심상정 의원도 너무나 작은 장이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까지 못한 거잖아요. 16년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또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못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좀 시인을 하고 이제는 다수당이 정말 온 정성을 모아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열과 성을 합쳐서 발전을 시킬 때가 바로 이번 22대 총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불안전 판매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비롯하여. 기존에도 더러더러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때문에 많은 불안전 판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손실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불안전 판매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이왕이면은 교통사고 매뉴얼을 촘촘하게 하고 또 차를 개량을 해서 사고를 잘 안 나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에 있어서의 모든 그런 것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의 은행원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인 중에 가장 금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비전문가가 비금융인 바로 이복현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왔어요. 자, 금융감독원장으로 와서 처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레고랜드 사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2천억입니다. 금융에서 본다면 2천억을 그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덜렁 부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채권시장이 교란됐습니다. 그때 금융감독원장이 도지사를 질책하고 금융을 바로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김진태는 해외에 무슨 회의한다고 나가버리고 4명의 금융당국,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그리고 서열은 4번째지만 가장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 이 4명이 할 일은 200조의 유동성을 투입한 겁니다. 한마디로 200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2천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채권시장이 교란되고 그 후로 부동산 PF 대란이 났고 그러면서 은행들이 여러 가지 수익성에 국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그러면 은행들은 대부분 몇몇 국책은행을 빼놓고는 대부분 민간은행이다 보니까 수익 추구에 급급하고 그럴 때 은행에서 가장 수익 추구가 빨리 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입니다. 수수료도 높고요. 그래서 제대로 감독을 못한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자,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길은요.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가로
금융감독원장을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은행 쪽 금융당국에다가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행 창구에서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있습니다. 완전 판매를 하도록, 불완전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제대로 판매를 안 한 은행 직원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특히 임원에 대해서 강한 엄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친정으로 있던 KB를 비롯하여 더러더러 금융권에서 그러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데 너무나 솜방망이로 그 관련 임원들도 뭐 계속 연임을 한다든가 솜방망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홍콩지수 사태나 이런 부분은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면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고양갑 지역이 사실 경기 북부에서 가장 맏형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동안 유난히 일산에 비해서든 경기 남부에 대해서든 경기 북부 허브인데 좀 발전이 정체돼 왔어요. 그러면 이 발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바로 우리 고양시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경제 부분, 민생 부분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 양대 산맥이 있어야만 경제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세수가 2배, 3배로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경제 부문, 기업 부분, 또 금융 부분에서 활동을 해온 제가 바로 이러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살릴 그러한 전문가다,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민주화운동도 했고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고양갑에 도전하는 후보들 중에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는 바로 제가 유일하다. 그래서 고양갑의 유일한 필승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지역을 제대로 진단하기가 힘듭니다. 일부 후보들을 보면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정말 고양 시민으로서 최소 거주도 안 하신 분들도 더러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을 알려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그 거주를 하든 또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든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를 알고 우리 지역을 알고 그리고 또 해법을 아는 그러한 유일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